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갈등은 시작됩니다. 남편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식 때문일 수도 있고, 부모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신기한 건 모르는 사람과는 참는데 가족에게는 상처받고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지금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의 이유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갈등이라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언제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이 있습니다.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자식이 내 뜻과 다른 선택을 할 때, 엄마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날씨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계절이 늦게 온다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랑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안정을 느낍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예측하고 다룰 수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관계는 그 통제감을 유독 시험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남편의 마음은, 자식의 선택은, 엄마의 말투는 결국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시도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해야 후회 안 해. 이 말들은 다 사랑에서 나온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상대의 삶을 내 방식대로 붙잡으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손을 뿌리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거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건 사랑의 거부가 아니라 통제의 거부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우리는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남이라면 하지 않을 기대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서 해주겠지.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겠지. 가족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그런데 상대는 그 기대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만 생겨난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실망이 반복되면 그 다음엔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그 다음엔 분노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는 억울합니다. 자신은 아무 말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부부와 부모 자식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구조입니다. 기대는 혼자 품고 실망도 혼자 하고 분노만 상대에게 던집니다. 정작 상대는 그 기대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순간들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에 며칠을 혼자 사겠던 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을 꾹 눌러 담고 괜찮은 척 전화를 끊었던 순간, 친정 엄마에게 서운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던 그날, 늘 참는 쪽은 나였습니다. 늘 이해하려 애쓰는 쪽도 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애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살림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참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물음 앞에서 눈물이 난다면 그만큼 오래 자신의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온 그 세월의 무게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많이 이해하려 했고, 너무 많이 혼자 삼켰습니다.
여기서 잠깐 관계라는 것 자체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관계란 갈등이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살아있는 모든 관계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역사, 서로 다른 상처, 서로 다른 두려움을 가진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 둘 중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워가며 맞추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있다는 것. 어쩌면 두 사람이 여전히 각자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다루면 갈등은 상처가 됩니다.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다루면 갈등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같은 갈등도 다루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대를 말로 꺼내는 겁니다. 혼자 품고 혼자 실망하는 대신 나는 이런 걸 바랐어라고 미리 말해보는 겁니다. 이건 요구가 아닙니다. 통보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지도를 상대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는 반드시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말해진 기대는 적어도 상대에게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둘째, 명령이 아니라 요청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안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나는 좋을 것 같아요로. 작은 차이 같지만 상대가 받아들이는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명령은 통제로 느껴지고 요청은 존중으로 느껴집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남편의 마음, 자식의 선택, 엄마의 말투. 그건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선택은 상대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이걸 포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경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애써왔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었던 것.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때로는 통제가 되고 때로는 기대가 되고 때로는 서운함이 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만큼 사랑이 컸던 겁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볼 시간입니다. 붙잡는 대신 말해보는 것, 바꾸려는 대신 물어보는 것, 참는 대신 솔직해지는 것. 그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언젠가 갈등이 찾아와도 그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날이 올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조금만 달라지면 좋겠고,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상대를 바꾸기 위해 그렇게 애썼는데 정작 가장 지쳐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건 상대를 더 붙잡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그 경계를 다시 배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경계를 인정하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가장 깊은 사랑이며 동시에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썼던 그 귀한 사랑을 이제는 아주 조금만 당신 자신에게 먼저 선물해 보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